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보험을 가입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거와 다이렉트로 하는 거. 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께서 보실 때는 네. 어느 게 더 좋다. 혹은 뭐 얘는 이런 장단, 얘는 이런 장단이 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가입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게 설계사를 통하면 모두 챙겨주고 관심도 써주고 하는데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내 전담 설계사가 없으니까 혼자 처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나를 담당했었던 설계사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입을 시킬 땐 너 죽을 때까지 내가 관리해 줄게. 이런 마음에서 해주는데 심지어 몇 달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만두는 거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에 다른 보험사로 옮겼는데 야 사실 나 너한테 그때 그 상품 팔고 사실 양심에 좀 찔렸다. 그런 나쁜 설계사들 많아요. 양심에 좀 찔렸다. 그래서 너 그거 가입한 거 그거 해약하고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 내가 이 좋은 상품 때문에 회사를 옮겼거든. 그러니까 옮겼으니까 그 상품 내가 팔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그 상품밖에 못 팔았어. 근데 다른 회사 상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옮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기존 거 해약시키고 다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그래 좋다니까 뭐 친구니까 가입해 줄 수 있잖아요. 요런 친구 몇 개월 있다 또 옮깁니다. 다른 데로 가서 야 이번에 엄청 좋은 상품이 나왔어. 이래 버리면 보험료만 내다 판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를 관리하는 설계사는 없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나 쌤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하면 가입할 때 더 싸니까 네. 다이렉트가 더 유리한 건가요? 네. 그것도 지금 질문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사를 통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싸거든요. 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대인 대물, 뭐 차차, 자손자차인데 내 차값이 지금 중고차 값으로 얼마가 되느냐, 대인 얼마로 할 거냐, 대물 얼마로 할 거냐, 뭐 긴급 출동은 뭐 자기 부담금을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내 자차에 있어서도 자기 부담금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이거는 아예 픽스된 거예요. 픽스된 거를 A사, B사, C사, D사로 쭉 넣으면 똑같은 보장의 각 회사마다 보험료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일 싼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싼 거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일반 종합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하면은 싸겠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 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싸다고 인식을 했냐면 아까 건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왜 다이렉트가 싸다? 실제적으로 친구 거도 비교해보니까 다이렉트가 싸던데요 라고 해서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딱 제안서를 딱 보지 않습니까? 제가 뽑아드린 거는 80세 만기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근데 다이렉트로 했더니 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제 거는 100세 만기 20년 납입인데 이 상품은 20년 만기 20년 납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살 때 가입했으면 50살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보험료 내면 되는 건데 제가 보내드린 거는 뭐 80세 만기 20년 납입이라 20년 동안 납입하면 80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입은 50세에 끝나더라도 30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다이렉트는 보험 기간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함정 때문에 다이렉트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다이렉트가 당연히 싼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종합보험 중에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가입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도 근데 종류가 너무 많고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 이것도 이제 질문을 잘 주셨는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해져요. 보험이라는 게. 근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면 보험만큼 또 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은 일단 종류를 불문하고 암 진단비를 1,0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암에 걸리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간암이 됐던 위암이 됐던 폐암이 됐던 뭐 대장암이 됐던 무슨 뭐 뇌암이 됐든 피부암이 됐든 아무튼 어떠한 암을 막론하고 무조건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은 주는 겁니다. 0기가 됐든 1기가 됐든 2기가 됐든 4기가 됐든 4기라고 해서 더 주고 1기라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없어요. 암 2기만 하면 무조건 가입 금액은 100% 지급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계약자분들은 암 누구 뭐 좀 더 주고 좀 덜 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은 100%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특약을 구성하는 차인데 맞아요. 그게 복잡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복잡한 건 아니에요. 뭐냐. 특약에다가 내가 만약에 고해감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더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 암에 딱 걸렸는데 암이 만약에 뇌암이었었다. 뇌암이다 그러면 그거는 고해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뇌암도 암인데 고해감이잖아요. 그러면 암 진단비 1,000만 원은 당연지사로 나오는 거고. 왜 암 진단비 1,000만 원 넣었으니까. 근데 뇌암이야. 그러면 얘는 고해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특약에다가 2개를 넣어놨으니까. 근데 일반암만 넣어놓고 고해감은 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뇌암에 걸리더라도 1,000만 원만 나가는 거고. 그럼 넣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네. 특약에 그거를 넣을지 말지, 넣는 네. 게 좋은지 말지. 네.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정답은 있어요. 내가 지금 단언코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 넣었을 때 만약에 보험료가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고해감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으면 똑같은 1,000만 원이니까 얘도 당연히 10,000원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얘는 보험료가 3,000원밖에 안 해요. 왜? 포괄적인 암 중에 고해감은 따로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암이 많은 거지 고해감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를 받아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고해감은 3,000원밖에 안 하니까 나 3,000원 이거 3,000원 너무 비싼데 가입 안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 넣을 때는 고해감도 같이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그럼 암 중에서도 이거를 과연 암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요런 암들이 있어요. 그냥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암. 요런 암은 암에 걸리더라도 사람이 안 죽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안 죽는, 물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거의 죽지 않는 그냥 쉬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암들은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20%밖에 지급이 안 돼요. 왜? 그거는 또 특약으로 유사암 진단비라고 있어요. 예. 암 중에 이건 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사소하고 그렇다고 여드름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거니까. 네. 그래서 유사암이라는 걸 거기다 또 넣는데 이 유사암이 어떤 거냐면은 경계성 종양이라고 있어요. 이게 암도 아닌 것이 그냥 단순 양성 종양도 아닌 것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가 돼 있거든요. 경계성 종양 그리고 뭐 기타 피부암 그다음에 뭐 제자리암이라 그래서 암이긴 암인데 그것만 딱 떼내면 전이가 안 되는 암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자리암 뭐 상피내암이라고도 해요. 겉 상피 세포층에 딱 앉아 있는 암이라 그래서 상피내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이제 제자리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심각하게 번지거나 하진 않는 거네요. 하지 않은 거. 네. 예. 그런 것들하고 뭐 갑상선암 같은 거. 예전 뭐 갑상선암도 갑상선은 이제 나중에 절제술하면은 전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초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암으로 분리를 해요. 그런 암들은 일반암 진단비의 20%밖에 지금 지급을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보다 유사암이 더 크게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예. 유사암이 원래 일반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밖에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 줄게. 무슨 소리야? 우린 2,000만 원 줄게. 아니야. 우리는 3,000만 원 줄게. 그래서 보험사가 막 경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금감원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만들 싸워 20%로 통일시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밖에 못 들어가요. 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일반암 진단비에다가 고해감 진단비를 넣으면 고해감 진단에 걸렸을 때 일반암과 고해감이 같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암 또는 고해감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까 상피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암 진단비에 2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네. 암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또 뭐 심장 질환, 뇌 질환 네. 이거 어디까지 선택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만약에 말과 오토바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오토바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말을 타고 다녔겠죠. 근데 그 이후에 오토바이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누가 말을 타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토바이로 가고 나중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로 가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예전 거는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병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했었어요. 뇌출혈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막 편마비 오고, 그러니까 뇌혈관이 다쳤으니까 터졌으니까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몸에 뭐 저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뭐 걸어다니면서 약간 이동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보장하는 게 뇌출혈이었었어요. 근데 뇌출혈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어이없는 경우가 뭐가 생기냐면 뇌가 터지진 않았어도 구멍이 막힐 수는 있거든요. 뇌혈관이 막힐 수 있잖아요. 막히게 되면 피가 돌지 않아서 뇌가 괴사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가 괴사를 하나,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괴사를 하나, 괴사하는 거는 똑같고 요 괴사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터지는 것만 보장을 하지 막히는 거를 보장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해한 거예요. 실제 10명의 환자 중에 2명만 터지는 거고 8명은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뇌경색 환자는 보장을 안 하고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하다 뇌출혈만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상품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 뇌졸중으로 바뀐 거예요.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같이 보장을 하는 게 뇌졸중이라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뇌출혈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뇌출혈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뇌졸중으로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더 발전된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뇌출혈처럼 터지는 것도 아니고 뇌경색처럼 뇌가 막히는 것도 뇌혈관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터지지는 않고 부풀어 오른 거죠. 그 막이 얇아져 가지고 터지지는 않고 부풀어 올랐는데 그 이제 MRI를 찍으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뇌혈관 MRI 이거 뇌혈관 촬영을 하면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터진 것도 아니요, 막힌 것도 아니요. 이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보장을 과연 그럼 누가 해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상품이 새로 나온 게 뇌혈관 질환 담보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입을 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히는 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까지 같이 다 아우르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 없이 그냥 뇌혈관 질환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똑같나요? 심장 질환 뭐 이런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가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네, 제일 큰 거로 지금들은 이제 가입들을 하고 계시죠. 아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술비 위주로 할 거냐. 네. 그것도 선택하는 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네. 여기도 헷갈려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이제 그거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예전 같으면은 사실 고민의 여지는 별로 없었어요. 왜 별로 없었냐? 예전에는 진단비가 컸었고 수술비가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특약 중에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은 수술비 특약에서 지급이 되면 그냥 끝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지금 최근에는 어디까지 또 발전을 했느냐? 수술을 할 땐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땐 우리가 1,000만 원씩 줄게. 그래서 이게 진단비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쓴 건데, 그럼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을 거냐, 수술비 1,000만 원을 넣을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이건 고민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왜? 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만 지급이 돼요. 진단 받은 사람들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고 해서 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을 열어서 거기서 무슨 출혈된 부분을 봉합하고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혈전 용해제라고 있어요. 왜? 막힌 거니까 막힌 거를 더 부드럽게 뚫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약으로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혈전 용해제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혈관에다가.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과를 딱 보고 막힌 게 아니고 뚫렸다. 그러면 이건 수술 안 합니다. 그러면은 수술 특약을 넣었는데 수술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결론은 진단비가 더 유리하다. 진단비가 당연히 보장의 폭이 넓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 넣는 것과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넣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진단비가 더 비쌉니다. 왜? 얘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비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차이가 나요. 수술비보다는 진단비가 비싸요. 왜? 이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진단비를 넣는 거고, 여유가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수술비를 보완해서 넣을 수는 있는 거지, 진단비를 빼고 나는 바로 수술비를 넣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진단비를 넣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수술비를 같이 엎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